그래서 진도 나가고 저기 무엇이냐 관련 문제 좀 풀어보고 뭐 이렇게 나옵시다. 생각해보니까 오늘 여유가 좀 있어서 어제 막 그렇게 빨리 안 나가도 됐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연습을 좀 뭐 해보고 싶었는데 좋아서 네. 그냥 너희 3월에 모의고사 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그거 예행 연습 한번 안 해봐도 되겠어? 내가 그 수원수투 그 하는 애들은 그 뭐야 그걸 한번 쳐보긴 했거든. 그 전체 모의고사는 아니고 미니로 해서 모의고사의 절반 정도만 해가지고 시간 절반으로 해서 한번 쳐보긴 했거든요. 막상 미적분 쪽은 풀어보면 모의고사에서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 또 보면 뭐 그렇게 미적분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미적분이 그렇게 어렵냐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뭐랄까 우리가 또 배운 지도 좀 됐고 그 다음에 약간 모의고사 유형이랑 또 그 개념서 유형이 좀 다르잖아.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게 그건데 너희 그 3월에 치는 모의고사는 미적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있니? 1단까지 아니에요? 뭐라고? 1단까지 아니에요? 1단까지 아니냐고? 여기는 보니까 3월 모의고사가 약간 그 사인 코사인 미분 같은 게 좀 있는데 아닌가? 1단까지는 어디지? 그 등비 급수까지인가? 무한등비 급수 정도까지인데 1단까지면 그 정도까지라 그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그치? 무한등비 급수 잘 풀잖아.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뒤쪽을 한번 가볼 건데 오늘은 이거 유형을 진도를 나가고요. 유형 진도만 나가는 데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야. 이게 유형이 12개밖에 없기도 하고 유형이 12개밖에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시냐 질문도 오늘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도 나가는 건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 다만 어제랑 오늘 쌓인 진도에 대한 그 숙제 분량은 여러분들이 잘 풀어 오셔야 다음 주에도 2단원을 나갈 수 있고 그 다음 주에도 2단원을 나갈 수 있고 이렇거든. 여러분이
그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이게 좀 틈틈이 잘 풀어보셔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보면은 어제 한 100문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게 104번이니까. 그 다음에 오늘도 뭐 한 몇 문제지? 12번까지 하면은 한 80문제쯤 되나? 70문제쯤 되니까 170문제 정도는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제가 또 좀 뽑아서 오늘은 중간에 한번 뽑아서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뭔가 그 모의고사에 나온 유형만 약간 뽑아서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우리가 모의고사 대비하는 셈 치고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푸는 시간을 한번 연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괜찮나요? 좋아요. 한번 진도를 나와보도록 합시다. 이 단어는 등비수열의 극한이에요.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을 하려면 첫 번째로는 아래 n승의 극한을 알아야 되죠. 아래 n승의 극한 우리 기억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절대값 R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얘가 1보다 큰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지 그 다음에 R이 1인지 R이 마이너스 1인지 요 네 가지로 나눴지. 기억나십니까?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예를 들어 뭐 2의 n승 같은 거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R의 n승 R의 n승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간단 말이지. 그리고 R이 1보다 작으면 뭐 2분의 1의 n승 같은 거죠. 그럼 얘는 반경이 계속 줄어들면서 나중엔 0으로 가는. 그래서 얘는 0으로 가게 되고요. R이 1이면 1의 n승이니까 1로 가고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죠? 맞불 해서 왔다 갔다 진동. 그래서 얘는 진동이야. 이거는 됐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등비 수열의 극한을 한번 보면 등비 수열의 극한을 한번 보시면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기본 1번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게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찾아봅시다.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일단 A가 0 되는 건 당연히 가능할 거야, 그지? A가 0 되면 R이 뭐든 간에 뒤에 뭐 무한대로 가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A가 0 된다는 말은 진짜 숫자 0을 얘기하는 거라서 무한소가 아니야. 0으로 가는 놈이 아니라 A가 0이라는 숫자 0이기 때문에 뒤에가 무한대로 가도 0 곱하기 무한대면 0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0 곱하기 무한대는 0이 숫자 0이 아니라 무한소였어, 그지? 0으로 가는 애, 작아지는 애, 커지는 애 이렇게 해서 곱하면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A가 0으로 가버리면 진짜 숫자 0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R을 무한대로 가도 무조건 수렴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요거 이제 R 조건을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데 A가 어떤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R 조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 발산이니까 수렴하는 건 요렇게죠. 그래서 R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랑 R이 1일 때랑 그래서 수렴 조건이 R이 이렇게 됐죠. 알고 계시죠? 좋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104번 한번 봐볼까요? 이거 가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극한값 AB에 대하여 AB의 값은 입니다. 일단 가가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녀석에 갑시다. 우리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뭘 보라고 했죠? 약간 다항식에서 최고차의 배수를 찾듯이 이 그 지수 모양에서는 숫자가 제일 큰 놈 찾아야죠.
숫자 제일 큰 문 찾으시면 나머지는 별로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2랑 3은 별로 볼 일이 없으니까 제외시켜 놓고 5만 딱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의 개수를 찾아보시면 5분의 2겠다. 요거 하나 찾아놓고 나 한번 보자. 나 리미터링 무한대로 할 때 하고 이엔승 더하기 네. 왜 n 더하기 이거 빼기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야. 5가 있으니까 2는 의미 없죠. 그러니까 뭐겠다? 마이너스 5겠다. 자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건 a, b의 값은 2개 곱하시면 마이너스 2 나오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109번이요. 자, 실수 A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시킬 때 뭐 이런 거는 또 금방 해봅시다. 자, 예거사를 만족시킬 때 A의 값은 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요 녀석은 얘도 마찬가지지 5는 별로 필요가 없죠. 그래서 5는 지워버리고 6만 보세요. 그러면 6의 개수를 보시면 밑에는 1, 위에는 6A잖아. 그래서 A는 3분의 2겠다. 겁나 쉽죠?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게 쉽죠? 이런 게 뭐 문제에 나오겠나 싶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거에 결국도 뭐 이거에 또 응용이니까 그죠? 한번 가봅시다. 120번이요. 첫째항 1 공비가 2 분기수열 AN에서 라고 했으니까 AN은 2의 마이너스 1이죠. 자 이거에서 첫째항에서 N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은 뭐죠? R-1분의 A의 RN승 이렇게 되겠죠. 다 했다. 그래서 리미터 N이 무한대로 할 때 이렇게 되고 최고차의 개수를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밑에가 2분의 1, 위에가 1이니까 2겠죠. 다음으로 갑시다. 126번. 자, 수열의 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거에서 많이 보내죠. 제가 할 때, 데뷔사인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an분의 sn. 그럼 얘는 an 구하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an을 한번 구해봅시다. a는 어떻게 구하죠? SN에서 SN-1를 빼는 걸로 하고 대신 n은 2 이상이다. 이거 해주시고요. 그러면 SN은 이거고요. 빼기 SN-1을 바로 이제 n-1을 집어넣어 보시면 되나요? 그럼 이 녀석이 n제곱 날라가고 2n 날라가니까 남는 게 어떻게 되냐면 2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an이 n이 2 그리고 a에다가 첫째 항이 a1은 원래 s에다가 1 집어넣어서 구하는데 이게 3이죠, 그죠? 이 3은 여기다가 1 집어넣어도 똑같은 3이 나오지. 그러니까 굳이 1일 때랑 2 이상일 때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a를 이걸로 보시면 되겠다. 다 했다. 이제 합시다.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분의 n의 an이니까 여기다가 n 곱하시면 이거니까 그래서는 이게 되죠. 자, 뭐 쉬워서 별로 할 게 없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이 이렇게만 나오면 좋을 텐데. 우리가 그 뒤쪽에 미분 활용 같은 거 하다가 우리도 미분을 다 끝냈단 말이야. 미분 활용 같은 거 하다가 뒤쪽으로 넘어오니까 너무 쉽지 않니, 얘들아? 제가 이거 처음에 이거 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거 미분, 이거 뭐야? 수열의 극한하고 뭐 이거 이쪽 쉽다 얘기하지 않았나?
얘기했을 텐데 이쪽 파트는 별로 안 어렵고 뒤에 가서 미분하고 적분하면 미분 적분이 어렵지 앞에는 별로 안 어렵다고 얘기했을 텐데 그래서 봐봐 미분하다가 돌아오니까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그 복잡한 계산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거 생각하다가 이쪽으로 돌아오니까 겁나 쉬워졌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다 경험을 해보고 오면 이제 아 이게 쉬운 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6의 n의 양의 약수의 총합을 SN이라고 할 때 자,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얘는 2n승 곱하기 3의 n승입니다. 요거의 총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n승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n승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약수의 총합 구하는 거 공식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면 해주고 자, 안 나는 분이 계셔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약수가 2n 곱하기 3의 n승이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약수를 한번 써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2의 0승 곱하기 3의 0승 2의 1승 곱하기 3의 0승 그 다음에 2의 n승 곱하기 3의 0승 이렇게 되겠지? 이 라인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3의 0승에 2의 0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n승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럼 그 다음 라인은 2의 0승 곱하기 3의 1승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2의 n승 곱하기 3의 1승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는 이 다음 라인을 다 더하면 3의 1승에다가 2의 0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n승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럼 같은 라인으로 이제 생각 쭉 해보시면 3의 n승 곱하기 3의 n승 라인도 이거 다 더해보시면 2의 n승 곱하기 3의 n승 이렇게 될 거라서 3의 n승에 하고 2의 0승 더하기 2의 1승 오 참. 진도 나가는 거예요? 예. 오, 야. 빨리 합류하도록 하세요. 뭐 앞에 내용은 되게 쉬워서 뭐 할 게 별로 없었고요. 약수의 총합을 하니까 요거 한번 봅시다. 이 창도 보세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6의 n승의 약수의 총합을 하고 있어요. 6의 n승의 약수의 총합. 그래서 보시면 6의 n승은 2의 n승 곱하기 3의 n승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표를 만들었냐면 2의 0승부터 2의 n승, 3의 0승부터 3의 n승까지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 그지? 그러면은 약수들이 얘네들을 곱한 게 여기 있는 게 다 약수들일 텐데 이 약수들을 요 윗라인만 적어보시면 3의 0승이랑 2의 0승, 3의 0승, 2의 1승 이렇게 해서 3의 0승이랑 2의 n승까지 해보겠지. 두 번째 라인은 3의 1승이랑 2의 0승, 3의 1승이랑 2의 1승 이렇게 와서 3의 1승이랑 2의 n승이라서 이렇게 곱일 건데 윗라인을 다 더해보시면 다 3의 0승이 공통이니까 3의 0승으로 묶으면 2의 0승에서 2의 n승까지. 두 번째 라인도 3의 1승이 공통이니까 3의 1승으로 묶으면 2의 0승에서 2의 n승까지. 그럼 같은 라인, 같은 방식으로 해보시면 마지막 라인은 3의 n승이 공통일 거고 2의 0승에서 2의 n승까지일 거야. 이거 이해되니? 그럼 약수의 총합이라는 것은 이 라인들을 다 더하면 총합이잖아. 요거 다 더해봅시다. 요거 다 더하면요. 그러면 2의 0승에서 2의 n승이 공통이니까 2의 0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공통점 2의 n승이고 그러면 3의 0승부터 n승까지죠. 0승 더하기 3의 1승 더하기 공통점 3의 n승인 겁니다. 요거 이해되니? 예. 그래서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 라고 하면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약수의 총합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걸 좀 일반화 시켜보시면 우리가 어떤 수 n이가 있다고 쳐봅시다. 얘가 x의 p승 y의 q승 c의 r승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소유분해가 됐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x는 p승이니까
x의 0승 더하기 1승 더하기 통통동 x의 p승과 y의 0승 더하기 y의 1승 더하기 통통동 y의 표승과 g의 0승 더하기 g의 1승 더하기 통통동 g의 r승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약수의 총합 공식이에요. 이해가 되니? 뒤에 어떤 소인수가 더 붙어 있으면 여기 또 뒤에 더 붙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약수의 총합 공식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알고 계시면, 요걸 알고 계시면 이제 133번의 문제를 한번 해보시면, 얘는 133번입니다. 자, 요거 이제 한번 해봅시다. 약수의 총합을 SN이라고 할 때라고 해서 약수의 총합을 이렇게 했고요. 이걸 SN이라고 해서 얘를 한번 구해볼게. 얘는 2의 그 0승부터 n승까지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시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R-1분의 초항이 1이고 A에 Rn승인데 2의 몇 승이죠? n 플러스 1승이죠? 마이너스 1. 항의 개수가 n 더하기 1이니까 뒤에 거는 그러면 R-1분의 A에 3에 n 더하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일단 계산합시다. 얘는 2, 얘는 1이니까 2분의가 되고 이 녀석의 계산이 요렇게 해서 전개를 좀 해봐야 돼. 전개를 좀 해보시면 6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2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3의 n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이거 두 개 곱한 거 전개한 거. 이게 바로 SN입니다. 이게 바로 SN. 됐어요?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SN을 6의 n승으로 나눠서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봐라 라는 겁니다. SN을 그러면 6의 n승으로 나눠서 6의 n승으로 나눠서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봐라 하는 건데 이 6의 n승으로 나누면 이 6의 n승이 여기다 갖다 붙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무한대로 보내시면 이제 2n승, 3n승 상수 다 필요 없고요. 최고차만 보면 되니까 최고차라기보다 숫자가 제일 큰 걸 보면 되니까 6의 n승을 보시면 되니까 개수 비교 한번 해보자. 밑에 2 위에 6 그래서 3이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약수의 총합 구하는 공식 기억해 줍시다. 다음으로 가자. 유형 6번. 유형 6번이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수열 an이 부등식 이 녀석이 성립할 때 자, 이거 예 없어요. 이거 이제 그 샌드위치 공식이죠. 샌드위치 공식. 그래서 이게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해보자. an 구하라고 하니까 an을 하면 얘로 나누면 되잖아, 그지? 얘로 나누면 7의 n승을 앞으로 썼다. 자, 이렇게 되고 리미트를 이제 무한대로 보내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도 리미트가 붙고 여기도 리미트가 붙었다. 그치? 계산 이제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보시면 이거 필요 없고 얘만 보면 되잖아. 자, 어디로 가? 실로 가. 얘도 여기 필요 없고 얘만 보면 되는데 얘 실로 가자. 그리고 등호가 없더라도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생기죠. 오케이. 그럼 7에서 7 사이니까 이 가운데로 실로 가겠다. 다음으로 갑시다. 이게 샌드위치 공식. 여러분 아침은 먹고 오셨습니까? 가연이는 먹고 왔니? 먹고 오느라 늦었어. 아하. 와, 어머님이 챙겨주셨어? 컵라면 먹고 왔어요. 아, 네가 챙겨줬어? 어제 저녁인데 어제 안 먹고 자가지고. 아하. 아침을 항상 챙겨 먹는구나. 대단하네. 인영이는 먹고 왔니? 안 먹었어? 아하. 정원이는? 먹었어. 먹었어? 이야, 성실하네. 네가 챙겨 먹은 거야? 엄마가 챙겨주신 거야? 엄마가. 엄마가 챙겨주신 거야?
아하, 엄마가 매일 아침 챙겨주시니? 네. 대단하시네. 이창은 밥 먹었네? 예. 밥 먹고 왔어? 오. 그 아침에 그 밥 먹는 것, 밥 챙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원래 그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그죠? 그래서 근데 뭐 그 보니까 그 연구를 보니까 아침을 꼭 안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 아침을 꼭 안 먹어도 상관은 없대.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그 또 아침을 계속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는 사람은 뭐 계속 꾸준히 드시면 되고요. 저처럼 잘 안 먹는 사람, 저는 원래 그 먹는 시간을 좀 더 자겠다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잘 안 먹죠. 최대한 더 누워 있다가 출발하는 거지. 자, 이거 해봅시다. 유리수열의 수량과 말산. 이거 아래 인승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거기 유형 7번에 있는 거 못 들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잠깐만 이야기를 해줄게요. 얘가 1보다 크면은 이거 n 무한대로 가면 이 아래 n승이 됩니다. 아래 n승. 1보다 크면 n 무한대로 가면 이거 무한대로 가고요. 열쇠가방이 1보다 작으면 무한대로 가면 얘 0으로 가고 r이 1이면 1로 가고 r이 마이너스 1이면 증성하잖아요. 그죠? 요 얘기입니다. 일창 이거 알고 있냐? 예, 알고 있죠? 그럼 이제 144번으로 가봅시다. 고도형을 바탕으로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녀석의 극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요. 이거는 자, 1번부터 한번 해보자. 아니 빼기 1에서 0 사이일 때 빼기 1에서 0 사이라고 해보자. 아래 n승은 어디로 갈까? 0으로 가죠. 0으로 가니까 1분의 1이라서 1 되겠다. 그죠? 그래서 1을 수렴한다면 맞고요. 2번 보시면 r이 어디냐면 0에서 1까지. 자, 0에서 1까지면 아래 n승은 어디로 갈까? 똑같이 0으로 가죠. 그래서 1로 가는 거 아시겠어요? 3번 봅시다. r이 1일 때 이거는 그냥 아래다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1 집어넣어보시면 0으로 가죠. 예.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게 이제 불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무한대로 숫자가 볼륨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이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1은 의미가 없고 아래 n승분의 아래 2n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래 2n이 훨씬 더 빨리 커지죠.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거나 어쨌거나 무한대 아니면 빼기 무한대로 갈 거란 말이야.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잠깐만 무한대로 가겠구나. 2n승은 짝수잖아요. 그죠? 아니다. 잠깐만. 뭐라고요? 마이너스로 붙여도 그래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빼기 2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1승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빼기 2의 2n승을 빼기 2의 제곱이니까 위에가 마이너스 4 해가지고 2 나온단 말이야. 2승을 하면 이 1은 그냥 대외해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1은 어차피 상관이 별로 없으니까 대외해놓고 생각을 하시면 빼기 2의 제곱을 하시면 4분의 하고 위에가 4승이니까 16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빼기 1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건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러니까 부호가 훌쩍훌쩍으로 뿔맛뿔마라고요. 뿔맛뿔마로 가는데 숫자가 볼륨이 2배씩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점점 커지는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발산이긴 해요. 근데 꼭 무한대로 간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 이게 뿔맛뿔마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시면 틀렸다. 음의 무한대로 간다 해도 틀렸다. 왜냐면 밑에 거의 부호가 계속 바뀌잖아. 봐봐. 밑에 거의 부호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거는 항상 음수야. 보이죠 여기? 위에 거는 항상 음수인데 밑에 게 부호가 뿔맛뿔마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로 갔을 때 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겠죠? 4번이 틀렸고요. 5번은 되게 심플하죠. 발산하는 거 맞습니다. 5번은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1보다 커버리면 밑에도 플러스 위에도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오케이. 이게 144번이었고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다음으로 해볼까? 151번 한번 가봅시다. 이게 수렴할 때 다음 중 그 극한값이 될 수 없는 것은입니다. 수렴할 때지. 그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수렴 같은 한 값으로 수렴한다는 소리인데 문제는 r 값에 따라서 얘가 어디로 가는지가 다 달라질 거니까 r의 범위를 이렇게 나눠봐야 돼요. 1보다 클 때, 작을 때 뭐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부터 한번 해볼까?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r의 인수는 0으로 가죠. 0이니까 어디로 가요? 2분의 3으로 가요. 두 번째, r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2하고 3은 별로 볼 거 없고 얘랑 얘만 보면 되는데 계속 비교해야 되지. 어디로 가요? r분의 1로 가는 거 아시겠어요? r이 2n이고 r이 2n인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 끄집어내면 r분의 1만 남죠. 세 번째, r이 1일 때 생각해보자. r이 1이면 그냥 1 집어넣으면 되잖아. 3분의 4다 그지? 3분의 4. 그 다음 r이 -1일 때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1이면 2에서 가면 1. 그래서 밑에는 3. 위에는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그래서 2. 3분의 2죠. 됐니? 수렴할 수 있는 녀석은 이 네 가지야. 이렇게 네 가지. 거기 이제 보기 중에서 2분의 3 있고요. 3분의 4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 있지. 5분의 2냐 1이냐 이건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봐봐라. 절대값이 요거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잖아. 절대값이 1보다 크다 했으니까 r분의 1은 어때야 돼? 1보다 작은 수여야 되지. r분의 1은 1보다 작은 어떤 수야, 그지?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분의 1을 하시면 1보다 작은 양수, 전부 다 보기가 다 양수로 돼 있으니까 양수 쪽에서 찾아보시면 얘가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 1보다 큰 수라면 뭐 2 같은 건데 분의 1을 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5분의 2는 가능하지만 1은 될 수 없다. 그래서 될 수 없는 애가 1입니다. 1. 다음으로 가봅시다. 예, 157번이요. 자, 등비수열. 이 녀석이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는 1입니다. 자, 보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뭐죠? 수항이 0이거나 이거거나 r이 빼기 1에서 1 사이다.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는 추항이랑 r이 똑같죠? 추항이랑 r이 똑같은데 r 빼기 1에서 1 사이 이 범위에 a가 0 된다. 0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 a가 0 된다를 굳이 따로 체크할 필요는 없겠다, 그지? r이랑 a가 똑같은데 이 a가 0 된다는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지? 굳이 체크 따로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요것만 딱 해볼 거예요. r은 그러면 뭐냐면 빼기 1 플러스 로그 x가 이거 사이이면 되겠다. n변에다가 1을 더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x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 정수 x의 개수
1에서 몇 가지니까 몇 개겠어? 99개. 가영이는 거기 앉으면 잘 안 보이지 않니? 제가 이렇게 폐기하면 다 가리는 거 아니야? 다시 오늘은 이렇게 폐기를 할까? 약간 그 개처럼.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161번이요. 수열 이 녀석이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에 이거 똑같죠? 똑같은 문제죠? 근데 얘는 그 초항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만 따르겠다. 자, 봅시다. 똑같은 거 쓸 거예요. A가 0이거나 R이 빼기 1에서 1 사이거나 A가 0이거나 라는 말은 여기 0이거나 그러니까 X가 3이다는 하나 챙겨놓읍시다. 두 번째, R은 여기 R이잖아. 그래서 2X 빼기 3의 범위가 이거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양변에 3을 더하시면 2를 나누시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되는 거에 정수 x의 개수는입니다. 정수 여기서는 정수가 2 하나밖에 없죠. 그다음에 여기 아까 3 하나 있으니까 정수 x는 2개겠죠. 별로 어렵지 않다, 그죠? 165번 가봅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자연소연에 대하여 액션 건강 괜찮니? 예, 모르겠어요. 열나니 혹시? 아, 열은 안 나는데 기침만 나. 어허, 기침이 왜 나지? 요즘 같은 그 환절기 때는 여러분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단 말이야. 그래서 아침에 그 외투는 꼭 입고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자, 이거요. 자, x는 n에서 이렇게 올렸대. 그래서 얘가 pn이고 qn인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pn, 여기가 qn이야. pn, qn 좌표 잡기 쉽죠? pn의 좌표는 뭐죠? n, 4의 n. qn의 좌표는 n, 3의 n. 다 있다. 구하라고 하는 게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pn, qn분의 pn 플러스 1, qn 플러스 1이래. pn, qn은 여기서 이거 빼면 되잖아.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그러니까 4의 n승 빼기 3의 n승 3의 n승인 거고 pn 플러스 1이면 여기 더하기 1이고 더하기 1만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4의 n 더하기 1에서 3의 n 더하기 1 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거 뭐예요? 4죠? 3은 별로 볼 거 없고 4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자. 아니, 문제들이 쉬우니까 진도를 쭉쭉쭉 나갈 수 있겠구만. 여러분은 열심히 푸셔야 하겠지만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가연아? 네. 문제를 많이 풀어야 실력이 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역시 그 쌤은 문제가 적어서 쌤 정도만 풀었으면 좀 아쉬웠을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가봅시다. 물론 뭐 쌤이 이제 유형은 잘 나눠져 있고 문제 퀄리티 자체는 좋은데 그런 게 이제 조금 아쉽긴 하죠. 와플에 비해서 문제 양이 좀 적은 게 좀 아쉽긴 하죠. 물론 뭐 적은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 수학은 그 어떤 그 옛말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수학에 왕도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가는 지름길은 별로 없는 거지. 개념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꾸준히 풀어서 문제량을 많이 쌓아야 그래야 이제 문제 풀 때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해보자 얘들아. 자, 이거에 대해 수열 AN을 A1은 1이고요. AN 더하기 1은 F에다가 AN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하면 C라는 거예요. 일단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어떤 점이죠? X라고 하면 2분의 2네? 이거 2,2네요. 자, 그러면 그 AN 더하기 1이라는 게 AN을 F에다가 넣는 건데 F가 2x 플러스 1, 2분의 1x 플러스 1이라는 애야. 맞지? 이제 한번 넣어보자. 잘 봐. 잘 따라오세요. 1을 넣었어. 그러면 얘가 여기쯤 되겠지? 그지? 1 집어넣으면 2분의 3 정도 될 거 아니야? 그 2분의 3을 다시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2분의 3이 어디 있냐면 그래 따라가 보시면 여기 2분의 3이 있다고. 오케이? 그럼 얘를 다시 넣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아니? 이거 너무 작다. 그림을 조금만 키우자.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죠? 이 정도에는 안 돼. 이 정도쯤. 얘가 2,2고 1이 여기쯤 있는 거지. 자, 처음에 1을 딱 대입을 하시면 이 값이 나오죠. 이 값을 우리가 다시 여기다가 넣어야 되니까 x 값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게 여기가 2분의 3이란 말이야. 이 2분의 3을 여기다가 다시 넣잖아, 그지? 그럼 이 값이 또 어디로 오냐면 이 값일 텐데 이 값이 또 어디 있냐면 x 값을 다시 넣으려면 y는 x 따라서 이렇게 오면 되잖아. 여기지. 근데 이게 여기 넣어서 이렇게 갔다가 결국 다시 들어가는 걸 보시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A를 넣었다가 여기 갔다가 돌아오는 거 빼고요. 여기도 갔다가 돌아오는 거 빼면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 돼. 그러니까 여러 번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거 나오는 값이 y 값인데 y 값이랑 같은 x 값을 찾으려고 여기 돌아왔다가 다시 올라가잖아. 이해돼? 그래서 여기 갔다가 돌아오고 여기 일로 와서 여기 내려왔다가 올라가잖아, 그지? 그래서 내려왔다 올라가고 갔다가 돌아오는 걸 제외시켜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냐면 2로 가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냐면 2로 가요. 그림에서 보시면. 그래서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는 어디로 가냐? 2로 갑니다. 됐나요? 근데 그 유형 12번까지 하면 끝나긴 했는데 유형 12번에 대한 내용은 그 점화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점화식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제가 또 앞에 했던 유형들을 별로 두 문제씩 뽑아서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앞에 거 지금 방금 나간 거 있죠? 방금 나간 거, 어제 나간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랑 오늘 나간 거에 대한 연습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그거 이제 한번 쫙 풀어보고 한번 해설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진도만 너무 호라락 나가버리면 여러분이 잘 못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고자
한 개씩 이제 좀 풀어보고 뭐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 하기 전에 귀납적으로 정해진 그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 그 저거 한번 봅시다. 짜짜짜짜. 이거요. 요거에서는 요거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 이거. 알아? 72번을 한번 보자. 이렇게 됐을 때 리미트에는 뭐 안 들어갈 때 얘가 어디로 가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게 이제 수열의 점화식이에요. 수원에서 하던 점화식인데요. 원래는 점화식이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재영아 빨리 보세요. 원래 점화식이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지만 요거 하나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게 어떤 꼴이냐면 혹시 이거를 내가 설명을 옛날에 해줬었나 모르겠네. 만약에 AN에다가 P를 곱해가지고 AN 플러스 1이 되는 녀석이라면 그 등비수열이겠지? 만약에 근데 이 P가 없고 AN에다가 Q만 더해서 다음 수열이 되는 녀석이라면 등차 수열이겠지? 근데 이제 등차랑 등비가 이렇게 섞여있는 수열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 녀석은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겠지. 그럼 이제 얘가 어떤 수열일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봐봐. 얘는 더하기고 얘는 곱하기란 말이야. 그러면 등차랑 등비가 동시에 작용을 한다면 어떤 놈이 더 힘이 셀까? 등비가 좀 더 힘이 세겠죠. 곱하기니까 좀 더 많은 영향을 주겠지. 그러니까 이 더하기랑 곱하기를 같이 했을 때는 곱하기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을 해보면 어떤 식의 수열이 나오냐면 그냥은 등비 수열이 되진 않지만 이 수열에다가 적당한 수를 잡아가지고 빼주면 말이다. 이 수열에다가 적당한 수를 잡아서 빼주면 그 적당한 수를 뺀 수열은 다함항이 될 때 P를 곱해가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숫자를 약간만 조절을 해주면 이게 등비수열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 점화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 이 모양을 만들어줘서 풀거든. 이 모양을 만들어줘서 푸는데 여기서 이제 얘를 한번 만들어줄게. 잘 봐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적당한 수를 빼면 빼거나 더하거나 이거 더하기로 해도 상관없다. 이걸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전개를 한번 해보시면 이 알파가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알파 빼기 2분의 1 알파가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 비교해 보시면 위에 거랑 밑에 거는 같은 식이어야 되잖아. 같은 수열이니까. 그러면은 얘 3이랑 얘 2분의 1 알파가 같을 거니까 알파가 6이다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알파가 6이라는 걸 구하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 보시면 am 플러스 빼기 6은 여기다 2분의 1에 an 빼기 6이겠지. 그러면 an 빼기 6이라는 수열은 an이라는 수열은 등비도 아니고 등차도 아닌데 an에다가 6을 뺀 수열은 6이라는 걸 뺀 수열은 다음항이 될 때 2분의 1을 곱해가는구나. 그럼 an 빼기 6이라는 수열은 등비 수열이구나. 맞지? 그럼 an 빼기 6이라는 수열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라는 수열은 초항이 a1 빼기 6이겠지. 초항이 a1이 뭐냐면 2란 말이야. 2 빼기 6이라서 초항이 마이너스 4고요. 등비는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2분의 1에 마이너스 S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a를 이제 수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빼기 4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니 요거 이제 구하고 나면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니 요게 이제 수열의 점화식에서 요런 모양 등차랑 등비가 동시에 작용하는 모양 이런 모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푼다 라는 해법을 알고 계시면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봐봐 생각을 해봐봐. 리미트에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가잖아. an이 이렇게 간단 말이야. 만약에 이 녀석이 알파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이게 an 더하기 1을 하든 an을 하든 an-1을 하든 간에 어쨌거나 n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거 전부 다 알파로 가는 거 아시겠어요? 맞지? 그러면 말이다. 우리가 만약에 구하고 싶은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하고 싶은 거라면 여기다가 그냥 양변에다가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지. 오케이? 이걸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an 플러스 1도 어떤 수 알파로 갈 거고 뒤에 있는 2분의 1의 an 얘도 2분의 1의 an이 알파로 갈 거고 뒤에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따라 양변에 둘 다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도 무한대로 가면 알파로 갈 거고 2분의 1의 an도 알파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얘 3은 여기 3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2분의 1 알파가 3이니까 알파가 6이다 하시면 아까 전에 이 an 구해서 n 무한대로 보내서 6이라고 한 거랑 같은 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풀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선결되어야 하냐면 수렴한다는 과정이 있어요. 수렴을 해야 수렴값이 몇으로 갈 거다 하고 두고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수렴한다는 말이 없으면 사실 요거는 정확하게 쓸 수는 없는데 지금 거기 보시면 172번도 보시면 수열 AN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를 알 수 없어. 대신 근데 얘는 객관식이라 보기를 보시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객관식 보기 보니까 전부 다 숫자로 돼 있네. 그럼 수렴한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수렴하면 그냥 알파로 두고 푸는 게 사실 좀 더 쉽긴 하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되게 쉽잖아요. 그죠? 두 줄에서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쉬운데 조심하긴 해야 돼요. 얘가 수렴하지 않는 수열을 이렇게 풀면 틀리거든. 알겠지?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를 수열 A를 한번 구해봐야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수렴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 되니? 어떤 개념? an 플러스 1이든 an이든 an 마이너스 1이든 간에 어쨌거나 무한대로 보내면 똑같은 값으로 갈 거다. 이 개념으로 쓰시면 됩니다. 되니? 이게 요 유형에서 이제 뭐 정한식 푸는 거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요 개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오늘 진도는 얼추 다 했어요. 여러분은 저기 서술형 앞까지 푸시면 됩니다. 서술형이랑 1등급 문제는 빼줄 테니까 그 앞까지 한번 쫙 풀어오시면 되는데 일단 진도를 후루룩 나가느라 여러분들이 이제 각 유형들을 뭐 정확히 다 숙지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문제 푸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형별로 하나씩 제가 뽑아놨거든요. 그거 가져볼 테니까 한번 기다려봐. 안 되겠어. 나도 오늘 하와이 타고 하다가 나도 오늘 하와이 타고 클리닉 짧다. 하고 싶어. 클리닉 싫어. 아 지구가 무료하겠다. 나 일요도 못했는데 이래가지고 모여서 못 보는데. 야 3일 4일 5일? 나 지금 절반 과목도 못했어. 지금 우주 못 들어가. 문제 우주. 딱 가는. 얘들아 정신 차려. 모의고사 얘들아. 우리가 수출은 정시를 가운데 뭐라 하지? 가운데 있으니까 뭔가 정시 공부를 하기도 뭐하고 맞아. 내신 내신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시험기간 내가 국어 문항을 풀고 있는데 내가 이걸 지금 하고 있어도 될까? 내신하고 있어. 맞아. 내신을 해야 되는데. 내신이 내신 공부라는 정말 일단은 모의고사 보고 3년 동안 내신만 하고. 모의고사 내 인생 결정할 거야.
뭐하니요? 자, 해보자.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1부터 9n까지의 총합을 SN이라고 하죠. 9번 한번 보자. 1부터 9n까지의 총합이라는 말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에서 9n까지를 다 더하라는 소리잖아. 이건 뭐예요? 2분의 9n에 9n 플러스 1이겠다. 그지? 좋아요. 이게 SN이야. 이게 SN이야. 자, 그러면 TN 한번 봅시다. 1부터 9n까지의 자연수 중 9의 배수가 아닌 모든 자연수의 합이다. 그치? 9의 배수를 일단 구해서 걔를 빼자. 9의 배수는 어떻게 되냐면 1 더... 아니다. 9의 배수 1은 아니구나. 9는 뭐? 더하기 2분의 1 플러스. 그렇지. 9 더하기 18 플러스 땡땡땡에서 9n까지인데 이거 9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2 더하기 똥똥똥에서 n까지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9에 해서 2분의 n에 n 더하기 1인 거 아시겠어요? 이게 9의 배수의 총합인데 그러면 전체 자연수의 총합에서 9의 배수의 총합을 빼면 이게 TN인 거잖아. 그러면 TN은 뭐가 되냐면 요 SN에서 요거 뺀 걸 거야. 그치? 자, 구하라고 하는 거 이제 바로 들어가 봅시다. 구하라고 하는 거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TN분의 SN이다. TN은 이거에서 이거 뺀 거야. 바로 적어볼게. 2분의 9n에 9n 플러스 1 마이너스 이거 2분의 9에 n에 n 더하기 하고 위에가 sn 요거 그대로 2분의 9n에 9n 플러스 1 그죠? 2분의가 다 있으니까 2분의는 일단 날려놓고 생각하자. 이제 생각할 건데 밑에 몇 차야? 2차. 위에 몇 차? 2차. 그럼 개수 비교야. 어차피 최고차는 개수니까 최고차는 개수만 보자. 밑에 요거 얼마냐면 81. 얘가 얼마냐면 9. 얘가 얼마냐면 81. 그렇죠? 그래서 9로 나누면 9 마이너스 1분의 9죠. 그래서 뭐다? 8분의 9입니다. 됐죠? 답이 10번인가? 다음이 10번.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이거 일단 적어놓자. 무한대로 간다. 그 다음 bn에 대하여 라고 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빼기 bn 맞고 뭐라고 하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4의 bn 그다음에 9의 an 한번 해보자. 이 녀석의 계산은 뭐라고 그랬죠? an에 대한 정보가 있고 an 빼기 bn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얘를 여기서 만들어 주되 an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bn 위주로 만들어 주라고 했죠. 그럼 얘는 만들어 갈 때 일단 an 빼기 bn을 만들어 줄 거야. 근데 bn 위주로 볼 거니까 4의 bn인데 빼기 bn이니까 마사를 곱해야 4의 bn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4의 an인데 an이니까 5의 an을 더해야 완성이 되겠다. 맞죠? 분모 만들었고 분자를 만듭시다. 분자에도 얘를 똑같이 적어주고요. 더하기 bn인데 빼기 b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해야 더하기 bn이 되겠지. 근데 빼기 an이 있는데 9의 an이 있으니까 10의 an을 해야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이 an 빼기 bn을 만드는 순간 an 빼기 bn은 마이너스 8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은 마이너스 8이라는 어떤 상수로 간단 말이지. 지금 리미트 n은 어디로 가는 중이야? 무한대로 가는 중이야.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디로 가는 중이야? 무한대로 가.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이 상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 뒤에 거면 얘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어디로 가겠어? 2로 가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10번입니다. 10번까지 해봤고요. 뭐 잠깐 쉬었다가 해도 되겠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슬슬 한번 해볼까요? 채점부터 한번 해봅시다. 다 불러줄 테니까 4개씩 한번 해보자. 자, 11번부터 한번 채점해보세요. 11번은 4, 12번은 3.
다음 점으로 넘어가서 13번에 2분의 1, 3, 23 다음 점으로 넘어가서 10, 57, 2, 25입니다. 자, 어때요? 잘 풀었어요, 여러분? 자, 질문 한번 해보자. 몇 번 해볼까? 13 이거 비슷한 거 있었죠? 거기 구하라고 하는 거 보시면 그 n분의 an 꼴이야, 그지? n분의 an 꼴. 그냥 꼴이 n분의 an이니까 여기 우리 an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양변에 n을 나눕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요. 1부터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1분의 a a1 2 넣으면은 3 넣으면은 똥똥똥 n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나? 맞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위에랑 밑에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예쁘게 넣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가운데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A1 더하기 2분의 A2 더하기 똥똥똥에서 N분의 AN 얘가 되고요. 왼쪽과 오른쪽 보시면 0부터 2분의 N-1까지니까 2분의 N의 N-1이고요. 오른쪽은 어떻게 되냐면 2부터 N 더하기 1까지니까 2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2에서 1이 빠진 거잖아. 빼기 1 해주시면 됩니다. 되니? 이거 됐어? 재영 되니 안 되냐? 어디? 네, 그 밑에 맨 밑에? 네. 왼쪽 오른쪽? 다요. 왼쪽? 왼쪽은 1부터 N-1까지잖아. 네. 그래서 2분의 N-1 네. 오른쪽은 2부터 N 더하기 1까지인데 네. 위에 1이 있다고 생각하면 1부터 N 더하기 1까지라고 생각하시면 2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2지. 위에 1이 있으면 맞지? 알지? 이거에다가 1이 없으니까 1 빼준 거야. 됐어요? 가운데 거는 이렇게 나온 게 요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얘를 n제곱으로 나눠서 무한대로 보내는 거구나. 얘를 이제 n제곱으로 나눠서 무한대로 보내면 되는데 n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면 되는데 이걸 n제곱으로 나누면 n제곱이 여기 붙죠. 그다음에 얘를 n제곱으로 나누면 n제곱이 여기 붙고 빼기 1에도 n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로 한번 보내봅시다.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어디로 가요? 2분의 1로 가죠. 가운데는 일단 보류. 오른쪽 보시면 이거 n제곱분의 1이면 0에서 뒤에 건 어차피 날라갈 거고 요 녀석이 보면 어디로 가? 2분의 1로 가. 그러니까 가운데도 어디로 가야 돼? 2분의 1. 할 수 있겠나요? 다음은요? 15번. 네, 이 녀석의 풀이는 이렇습니다. 봐봐. 이거 그 근구에 보시면 n분의 1과 3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직선이 이렇게 생겨서 이게 QN이고요. 이게 QN이라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보시면 이 얘네 둘이가 만나는 걸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x제곱 빼기 3 더하기 n분의 1x 더하기 n분의 3과 뭐가 만나는 거냐면 n분의 2x 더하기 만나는 점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왼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x제곱 빼기 300 더하기 n분의 3 3 빼기 더하기 n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아마 했을 거고 자, PN과 QN의 좌표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알파 n 콤마 뭐 이렇게 잡을 거야. 그럼 얘는 베타 n 콤마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n분의
2x 플러스 1이니까 거기다 이제 넣으면 이게 y좌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녀석의 x좌표를 알파n이랑 베타n이라고 한다면 알파n 더하기 베타n이 3 더하기 n분의 3이고요. 알파 n 베타 n이 n분의 3 마이너스 1이야. 여기까지 됐네. 됐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O, Pn, Qn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AN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Pn, Qn을 한번 구해볼 건데 Pn이 알파 n 콤마라고 했죠. 알파 n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n분의 2 플러스 1. 그러면 콤마 n분의 2 알파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Qn의 좌표는 베타 n 콤마 하고 n분의 2 베타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O는 뭐냐면 원점이잖아요. 그죠? 0콤마에서. 그러면 세 개의 무게중심의 y좌표예요. 무게중심의 y좌표니까 3분의 하시고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는데 n분의 2의 a 알파 n 플러스 1 더하기 n분의 2의 베타 n 플러스 1 플러스 0이니까 여기까지겠지. 무게중심의 y좌표가 뭐라 그랬냐면 an이라고 할 때 이 녀석을 리미트 이제 무한대로 보내봐라 하는 거겠죠. 됐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밑에 3분의 n은 그대로고 n분의 2로 묶으면은 이게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란 말이야.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요거죠. 3 플러스 n분의 3 더하기 뒤에 2가 있어. 네? 자,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요 괄호 안은 3으로 가잖아, 그지? 근데 요 앞이 0으로 가잖아요, 그죠? 0 곱하기 3이라서 어차피 날라가요. 뒤에 2만 남고 여기 3만 남아서 3분의 2야. 됐어요? 그래서 a는 3분의 2로 가니까 따라서 몇이다? 20이다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25번 문제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사실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지금 물어보는 거 한번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구하는 거잖아. n이 결국 무한대로 갔을 때의 값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맞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의 값을 구한다는 말은 이 녀석 이렇게 나와 있는 녀석들을 전부 다 일단 무한대로 다 보내고 나서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n이 무한대일 때의 값을 구할 거니까 얘들이 전부 다 무한대로 갔을 때의 값을 생각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2차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선은 어떻게 되냐면 n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렇게 두 개가 돼요. 됐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풀면 되고 이거의 분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생각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상황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AN이 무게중심이 이제 무게중심의 y좌표가 어디야? 무게중심의 y좌표가 y는 1이기 때문에 이 알파 콤마 1 베타 콤마 1 이렇게 나오겠죠? 맞냐? 다른 풀이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문제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2차가 이렇게 생겼고 y는 1이랑 만나는 게 알파랑 베타니까 결국 OPNQN을 해보시면 얘가 y는 1이니까 이거에 둘 다 y좌표가 1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OPNQN의 무게중심의 y좌표하면 뭐가 나와? 3분의 2 똑같이 나오죠. 맞니? 어차피 물어보는 게 리미트 n 무한대로 갔을 때는 물어보는 거라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미리 보내놓고 계산을 하셔도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있다. 오케이? 만약에 이런 게 좀 빨리 보인다면 문제 풀 때 그냥 이런 거 좀 빨리 해버리고 나서 해버리면 계산이 훨씬 쉽겠죠? 뒤에 거 계산으로 무한대를 미리 보내서 계산을 하셔도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온다. 물론 이렇게 이제 미리 보내는 게 안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미리 보내도 상관이 없는 케이스라서 미리 보내도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다음은요? 4번 14번이요?
14번 봅시다. 14번의 기울. a이 0으로 가면 bn이 0으로 가냐 이거죠. 리미트 지금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이 알파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야 수렴할 수 있는 거 맞죠? 맞지?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야 수렴하잖아. 그지?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간다. 그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맞고요. 뒤에서 한번 보시면 리미트 알파가 1이면 an 빼기 bn이 0으로 가냐? 이건 약간 얼핏 보면 맞는 것 같긴 해. an분의 bn에서 1이 됐다는 말은 얘네들이 똑같은 값이라는 거잖아. 거의 같은 값으로 간다는 소리니까. 둘이가 그러면 비슷한 값으로 가면 두 개를 빼면은 0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반례가 있어요. an이 n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bn이 뭐 n 더하기 1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an분의 bn 하면 n분의 n 더하기 1이니까 1로 가는 거 맞지? 맞지? 근데 an 빼기 bn을 하면 n 날라가면서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죠. 따라오니 n이랑 n 더하기 1을 딱 반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틀렸어요. 이게 반례입니다. 디귿 한번 보시면 디귿이 리미트 n 뭐 0으로 갈 때 이거 뒤집은 거잖아요, 그죠? bn분의 an 얘는 심플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렇게 바꾸시면 얘가 수렴한단 말이야. 수렴하는 값은 대입할 수 있어요. 이거 자리에 알파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분의 1 되는 거 맞습니다. 됐나요? 이게 14번입니다. 또요? 7번. 17번. 자, 17번을 해볼까? 우리가 이게 마지막 수업이지? 네, 아, 은근 시간 잘 간다. 시간이 잘 가지 않니? 야, 너는 1교시도 빼먹고 왔으면서 뭐 시간이 안 가? 18번도 질문이요. 네. 이 17번 문제는 사실 미적분의 탈을 쓴 수상 문제죠. 아, 수하 문제죠. 아니다, 수상이다. 원이 수상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5n이라고. 이게 뭐라고? 12n이라고. 그러면 이거 여기가 여기까지 길이 얼마냐? 5대 12대 13 아시죠? 13n이야. 그러면 봐봐. 지금 뭐라 그랬냐면 P가 C 위를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근데 OP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이야. 우리는 OP의 길이를 생각을 할 때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생각을 합시다. OP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요. OP는 언제 제일 길어지죠? 이 끄트머리에 있을 때, 그죠? 언제 제일 짧아지나요? 이때 있을 때, 그죠? 그럼 OP는 언제냐면 13n에서 이게 반지름이 5n이죠. 5n만큼 가면 제일 길고요. 5n만큼 뒤로 오면 제일 짧아, 그지? 그래서 OP의 길이가 범위가 딱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OP의 길이는 13n에서 5n을 빼면 8n부터 시작하여 13n까지야. 되니?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봐. n이 자연수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p가 정확히 이 위치에 오면 OP 길이가 자연수가 되는 게 맞지? 18은 아니에요? 왜 13이라고 했지? 18이에요, 18. 됐어요? 요 위치에 오면 딱 자연수 되는 거 맞지? 그리고 얘가 이 위치에 딱 오면은 18n이니까 자연수 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럼 이제 생각을 합시다. 8n에서 18n 사이에 자연수가 몇 개나 있죠? 11개가 다 포함하면 n이 들어갈 텐데 18n에서 8n을 뺀 것만큼의 자연수가 있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 제일 작은 게 8n이 있고요. 제일 큰 게 18n이 있을 건데 아마 8n 더하기 1도 있을 거고 8n 더하기
2도 있을 거고 땡땡땡에서 18n-1까지 있겠지. 맞지?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이 자연수의 개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양 끝 값을 빼면 되잖아요.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걸 빼봐. 그러면 18n에서 8n을 빼면 이게 10n인데 마이너스 1 해줘야 됩니다. 아니 맞죠? 몰라요 이거 혹시? 정수 계산할 때 양쪽이 안 들어가면 빼기를 해주잖아. 여기까지 하지? 자 이제 생각을 합시다. 만약에 8n과 18n 사이에 한 예를 들어 우리가 p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자연수가 되는 어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p가 여기쯤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왼쪽이랑 오른쪽에 무조건 대칭 형태로 존재하지. 맞니? 8n과 18n 사이에 있는 어떤 그 자연수가 되는 이게 이제 길이가 자연수 OP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는 p가 이쪽에 있다면 반대쪽에도 무조건 있어야 되지. 원이 원래 이렇게 좌우 대칭 모양으로 생겼잖아. 그지? 그럼 여기까지 길이가 만약에 10이다. 그럼 여기까지도 10이 되는 녀석이 왼쪽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지? 그래서 여기 이 가운데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양쪽에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씩 존재해요. 자연수가 되는 값이. 되니? 대신 이 왼쪽 8n이랑 18n 같은 경우는 여기랑 여기기 때문에 왼쪽 좌우가 없죠. 그러니까 얘들은 한 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양쪽 끝에 있는 얘 8n과 18n은 한 개씩 해서 두 개고요. 가운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두 개씩 존재해서 2를 곱했어. 이해되니? 이게 자연수가 되는 OP가 자연수가 되는 녀석의 개수의 총 합이고 계산하시면 20n이죠. 자 끝났습니다. 구하라는 게 뭐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1에 얘를 20n을 시그마로 하시면 20에 하고 2분의 n의 n 더하기 1이죠?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분모는 2, 분자는 20 그래서 10딱 나오겠죠. 어차피 18번은 질문일 것 같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서 이게 여기쯤 쌤 그 다음에 H 자 이게 4n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루트 5n 마이너스 자 합시다 여러분. 이제 보자. 거기 보시면 큰 원이 있죠. 큰 원. 제일 큰 원은 뺐어요. 제일 큰 원은 하나 뺐다. 큰 원의 반지름이 ANCN이지. ANCN이 큰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자, ANCN의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피타 쓰면 되죠. 피타 쓰면 되니까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면 되죠. 그래서 AN CN의 길이는 이거는 길이는 루트 16n 제곱에서 요 5n 빼기 1의 제곱을 뺀 이렇게 구할 수 있나? 여기 ANCN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ANCN을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반지름으로 이렇게 내렸단 말이야. 아니? 근데 이게 DN이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AN에서부터 DN까지 이 길이는 이까지 길이는 ANCN이랑 길이가 똑같겠지. ANDN이나 ANCN이나 어차피 큰 원의 반지름이잖아. 그지? 그래서 ANDN은 ANCN이랑 똑같아.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BNDN은 이 4n에서 이거 ANDN을 빼면 되잖아. 그래서 4n에서 얘를 뺀 거. 그러니까 4n에서 얘를 뺀 거. 빼기 루트 16n 제곱 빼기 5n
더하기 1 여기까지 했나요? 자, BND는 완성. 그 다음에 이제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 어디야? BNHN. BNHN은 어떤 삼각형을 볼 거냐면 ACN, BN이랑 HN이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 여기 수선되는 거 이거 큰 거 보이죠? 혹시 여러분 옛날에 했던 건데 직각삼각형 이렇게 여기 직각인데 여기 수선 내려서 여기 직각일 때 성립하는 게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거 제곱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되는 거 혹시 아세요? 알죠? 이거 옛날에 했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거 한번 써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제곱이 요거 제곱이니까 5n-1이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그러니까 BNHN 곱하기 이거가 4n. 그러면 BNHN은 4n분의 5n-1. 자, 그럼 끝났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리미트 n 무한으로 갈 때 BNDN 곱하기 BNHN이야. 근데 BNHN은 수렴해요.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면 이거 그냥 4분의 5로 가잖아요. 그죠? 뒤에 거는 그냥 4분의 5로 가고요. 앞에 거 요것만 이제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앞에 거 요거 계산을 해보시면 켤레를 위아래로 곱할 거 아니야? 켤레를 위아래로 곱하시면 위에가 어떻게 되냐면 5n-1 이렇게 되고 밑에가 이거 켤레가 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버리시면 1차 1차니까 계수 비교하죠. 4하고 4니까 8분의 5 되겠죠. 아니? 8분의 5가 요 BNDN이고 뒤에 거 있는 BNHN은 4분의 5로 가니까 얘네 둘의 곱을 해보시면 32분의 25가 나옵니다. BNDN이랑 BNHN이랑 곱한 거예요. 예, 구하라고 하는 게 그거니까요. 됐나요? 어떻게 한 문제 더 할 만한 그게 있으려나? 20번 모르겠어요. 20번이요? 20번 모르시면 안 될 텐데. 일단 20번 해봅시다. 제가 풀었냐 20번? 맞았어요. 맞았어요? 할수 있어요. 오 뭐야 똑똑하잖아. 그걸 잠깐 까먹었는데 예. 그 뭐라 해야 되지? 공비 다 더하는 예. 거를 까먹었는데 예. 나오긴 했네요. 아 좋아요. 해봅시다. 첫째 항이 로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이거에 대해서 등비수열이 이 애초에 등비수열 AN가 아니라 로그 AN이다. 그러니까 로그 AN이라고 하고 적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로그 5를 곱하기 2분의 1에 n-s 이렇게 돼야 돼요. 일단 이게 시작이야. 로그 AN은 5 곱하기 2분의 1에 n-s 이렇게 딱 시작을 하시고요. 구하고자 하는 게 보시면 진수들의 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더하기 로그 A2 더하기 평점에서 로그 AN을 딱 더하시면 이게 정확히 이제 로그 A1 곱하기 A2 곱하기 평점에서 AN가 제곱이 되겠지. 이거 따라오니? 자 그러면 로그 A1은 뭐냐면 여기 1 집어넣은 거. 그러면 로그 5고요. 로그 A2는 뭐냐면 여기 2 집어넣은 거. 그러면 로그 5 곱하기 2분의 1. 뭐 이런 식인 거잖아. A는 뭐냐면 로그 5 곱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입니다. 되니?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면 되겠다. 그지?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시면 1-r분의 초항은 로그 5에다가 1-2분의 1에 n승 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로그 A1 곱하기 A2 곱하기 AN입니다. 자,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지. 무한대로 어차피 보낼 거니까 이건 무한대로 한번 보내봅시다.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날라가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2로그 5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얘랑 같잖아. 그러면 진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A1 곱하기 A2 곱하기 AN의 값은 25다.
됐습니까? 어때요? 이해할 만한가요? 어디서 막혔나요 저거는? 뭐 이렇게 애초에 수열을 막 잘못 둔 거 아니야? AN을 수열로 두고 막 이렇게 해서 틀린 거 아니에요? 여기가 빠지면 더하기가 된다는 걸 까먹었어. 야 그걸 까먹으면 어떡하냐? 요거를 다 더하면 그거 된다는 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20번까지 딱 하고요. 하나 질러요. 땡큐. 오늘 맛있던데요. 그래요? 원래 밥만 줘도 맛있어. 달달하니. 달달 하니 맛있지. 그래서